함께라면 좋은 친구 MBC.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해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에는 오래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오른 떼배. 바다에서 삶을 일궈온 섬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떼배가 2025년 부활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시죠. 울릉울릉울릉대는 가슴 안고 찾아오는 설렘의 섬.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와도 같은 보물섬인데요. 눈길 닿는 곳곳마다 발길 닿는 자리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오늘 전국시대가 찾은 이곳은 울릉도 사람들조차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특별한 현장이라는데요. 아니, 얼핏 봐도 크기와 굵기가 예사롭지 않은 통나무들.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개척 이후로 울릉도 사람 들어와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 묵고 사는 걸 그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뗏목을 이렇게 짓는 과정이래. 지금은 떼배라고 하지만도 옛날에 개척 당시에는 이걸 뗏목이라고 그랬어요. 뗏목. 나무가 만드는 뗏목. 울릉도 떼배는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사용했던 전통 목선인데요. 미역 군락지까지 이동하거나 채취한 미역을 싣고 나르기엔 작은 떼배가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울진과 울릉도의 돌미역 떼배 채취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울릉도의 떼배 전통 어업은 이 안반이 발달한 울릉도 특징이랄지 우리나라에서 물속 투명도가 가장 깊은 장소가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 환경에서 독특하게 울릉도에서 발달한 어업이 떼배 돌미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떼배 돌미역 채취 어업은 이 울릉도의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울릉도에서 많이 났던 해조류인 대표적인 해조류이죠. 그런 미역을 전통 방식으로 채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떼배의 전통을 잇기 위해 울릉도에선 여러 노력 중인데요. 매년 오징어 축제 때 열리는 떼배 경주대회도 인기 만점이죠. 다른 동력 없이 오로지 노를 저어 움직이는 떼배의 특징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 이처럼 떼배는 과거의 유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승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이 떼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전통 어업을 체험해보고 그러한 교육 활동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인 주민들에게는 우리 예전에 그 전통어업의 추억을 되살리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울릉도에 이러한 전통어업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건조된 울릉도 전통 떼배인 태하오는 울릉도 어업유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떼배를 만들 박태하 어르신의 성함이자 최초의 울릉군청 소재지였던 태아리에서 따온 그 이름 태하호.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태하호의 성공적인 건조를 위해 우선 기도부터 올립니다. 자, 이 떼배로 울릉도 100년 역사를 기억하고 100년까지 잘 보존하도록 기원 드립니다. 오덕나무, 이게 오덕나무입니다. 왜 오덕나무가 하나 하면은 물에는 부력이 제일 있는 게 오덕나무입니다. 나무가 개같고 물을 많이 안 타고 그렇기 때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오덕나무로 뗍니다. 한 3일 하면은 제작이 다 됩니다. 다 되면 이제 바다에 띄울 수 있고 또 이거 타고 고기 잡을 수도 있고. 떼배에 적합한 오동나무를 찾는 데만 수개월을 보냈다는데요. 특히 교육용으로 활용될 거라서 전통 떼배보다 훨씬 크게 만들다 보니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떼배의 밑판을 만드는 중인데요. 나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게 관건.
옛날에는 여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했는데 두 개였는데 지금은 이 배가 크기 때문에 나무가 굵고 크기 때문에 말뚝을 박으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쇠로가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건 동이 안 난다, 동아리가 안 난다 그런. 무려 중학생 때부터 배를 만들었고 울릉군의 배 건조 기능공으로도 지정된 박태하 어르신. 그동안 수많은 어선과 선박을 건조한 그는 그야말로 울릉도 배 목수계의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그런 장인에게도 대형 떼배 건조는 힘든 작업입니다. 파리 점도로 망치가 설치고 도끼를까 설치고 삐고 그래 육체적 노동 형편없지 뭐 되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연륜이 새겨진 주름진 손으로 한평생 배 짓는 일을 해온 박태하 어르신. 여든의 배목수는 어쩌면 마지막 떼배 건조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흐르는 시간도 잊은 채 뜨거운 정성을 쏟습니다. 다음 날도 쉼 없이 계속되는 떼배 건조 작업. 준비된 15그루의 오동나무 중 굵기와 길이를 꼼꼼히 따져 밑판을 만들고 나면 삿대라 불리는 노와 노를 설치하는 노지개 그리고 노를 끼우는 노조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100% 수작업인데요. 마침내 완성을 향한 마지막 망치질이 이어집니다. 이름은 우리 저 말로 놀조. 요거는 노딱개비. 노딱개비. 그러면 요거 한 조각 맞아야 전달하게 돼. 기분이 좋지. 내 우리 작품을 만들어놨지 그래. 이 만들어 오면 좋잖아 보기도.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런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81살인데 앞으로 또 이 하겠나? 정성과 열정으로 탄생한 태하호. 꽤나 늠름하지 않나요? 자, 이제 바다에 띄우러 갈까요? 태하호가 바다로 나가기 전 무사안전을 염원하는 배고사부터 치러지는데요. 태하호에 대한 기대가 듬뿍 담겼습니다. 16일에 울릉도 전통떼배 태하호의 안전과 순조로운 백기를 위해 배선왕 어신 수신에게 엎드려 제를 올립니다. 울릉도 전통떼배 태하호가 울릉도에 살아왔던, 살고 있는, 그리고 울릉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울릉도의 자랑스러운 어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하옵니다. 상향. 드디어 울릉도의 바다에 띄운 태하호. 그 위로 박태하 어르신이 조심스레 오르는데요. 이 감격적인 순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아주 기분 좋지. 내가 지은 배 내가 타있기네. 뭐 기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처음 보시는 겁니까? 너 한 3, 40년 만에 처음. 3, 40년 만에 3,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옛날 배우겠는데. 이게 저도 배워. 세례나 박태하 어르신을 태운 태하호가 바다로 힘차게 나갑니다. 울릉도의 전통 어업유산 계승이라는 크고 빛나는 의미를 싣고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릉도 전통 떼배 어업의 가치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떼배를 지금 제작할 수 있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동해안 최초의 국가 중요 어업유산을 보유한 울릉군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세월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울릉도의 전통 목선. 떼배가 궁금하다면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탄생한 태하호를 만나러 울릉도로 오세요.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들꽃이 만발한 목장에서 싱그러운 추억들이 기다립니다. 그림 같은 풍경 안에서 인생샷을 남겨보고요. 보찜을 메고 장터를 누비던 조선시대 보부상의 삶을 만나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6월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함께 인생샷 건지는 여행 충남 예산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예산군 고덕면에 자리한 목장. 총면적이 100헥타르 30만 평에 달하는데요. 한국 낙농업의 태동기를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 목장도 탄생했습니다. 국내 최초 낙농 체험 목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죠. 우와, 여기는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귀여운 조형물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어디부터 봐야 되나 고민하는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시지? 아버님,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계신 거죠? 조금 있으면요, 재밌는 거 타고 구경을 쫙 할 겁니다. 처음 타보는 건데 네. 좀 기대돼요. 어떤 느낌일까? 날씨도 좋고 초록이가 초록초록 빛나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타는 이것, 바로 트랙터 열차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랙터가 이곳에선 교통수단으로 변신. 남녀노소 인기 만점입니다. 재밌어? 아이가 이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스리로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오늘 타니까 너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덜컥거리는 버스 타는 것처럼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경운기 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재밌는 것 같아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트랙터 열차, 목장 곳곳을 누비며 달려갑니다. 누렁이 황소와 동물 친구들이 쉬고 있는 농장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좀 더 달려가면 드넓은 목장의 주인공, 젖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동물 친구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목장. 둘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로가 목장 전체에 이어져 있는데요. 여유롭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잠시 일상의 답답함을 덜어내봅니다. 저도 모르게 좋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이 우거진 숲속에서 이렇게 상쾌하게 그네를 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천천히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그 끝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밭이 꽃이 이렇게 많다니! 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랏빛의 꽃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바로 수레국화입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환상적인 풍경이죠? 이렇게 광활한 꽃밭에 있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저도 이 꽃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예뻐요, 정말. 찰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 이 길을 걷다 보면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친구끼리, 연인끼리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생샷 찍기 좋은 스팟입니다. 예쁜 나비들이 꽃밭에서 물 만난 것처럼 엄청 활짝 웃으면서 즐기고 계세요. 그림 같아요. 너무 저희가 대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마음도 너무 확 트이고 조금 자유를 얻는 느낌?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은 거의 이제 이렇게 정해진 구간만 예쁜 곳이 많은데 정말 되게 광활해서 사진도 사진인데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는 그냥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환상적인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봤는데요.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장면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몇 장 남겼습니다. 잊지 못할 목장 체험, 마지막으로 승마장을 찾아갔는데요. 되게 얌전하다. 순하게 생긴 이 녀석이 저의 파트너 다정입니다. 사실 주의사항은 가면서 너무 신난다고 소리 지르거나 이게 손을 놓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손잡이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긴장을 하고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래도 승마가 제 체질이더라고요. 말과 교감하면서 걷다 보니까 승마장 한 바퀴가 금방 끝이 났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데가 나무들이 많아서 햇볕이 세지 않고 시원하고요. 또 이 높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정아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들은 것 같아요. 귀가 쫑긋. 6월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목장 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이번엔 예산군 덕산면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내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문화와 보부상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내포 보부상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민속촌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내포 보부상촌에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현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 내포의 보부상단인데요. 조선시대의 보부상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보부상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인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보부상의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문 앞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부상을 통해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12km에서 6km 정도를 하루에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은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보부상들인 것 같아요. 내포 보부상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둔 곳 보부상 박물관입니다. 내포 지역 보부상들은 조선 후기 예덕상무사라는 조직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현재까지 조직이 유지되며 풍부한 사료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상업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죠. 사극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요. 늘 보부상이 나오면 이렇게 모자에 동그란 이렇게 솜 같은 걸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머신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페랭이 모자 양 옆에 두께의 그 솜방울은 목화솜이에요. 페랭이 모자의 목화솜이 왜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에 추운 겨울에는 그 방한의 역할을 하였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지혈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보부상의 손에는 기다란 작대기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촉작대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그 멧돼지라든지 호랑이들이 출몰할 수도 있죠. 또 가다 보면은 도적대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촉작대가 되겠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었던 보부상들. 늘 몸에 지녔던 복진과 집신, 그리고 저울과 주판에서 그들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지게를 접었는데요. 어때요? 저 잘 옮겼을 것 같나요? 그 보부상들은 한 40kg 정도의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쉬지를 못했대요. 한번 등에 짐을 매면은 걸터서 옆에 이렇게 좀 높은 곳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40kg의 짐을 그 지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여정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보찜을 등에 지고 전국을 누볐던 보부상들. 상업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보부상을 거쳐 대상인으로 성장한 이승훈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부상들은 임진왜란 봉자호란 때 보면
그 의병 활동도 하셨고요. 지금 이 이승훈 선생님은 원래 유기장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고서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저버리고 나라를 위한 그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교육에 힘썼던 분이 바로 그 이승훈 선생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물자를 실어나르는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보부상. 예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내포 보부상의 전통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록되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산에 오니까 또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또 자연 속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예산과 덕산 지역의 전통 상업 문화를 간직한 내포 보부상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과 인생샷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산에서 만나요. 초라도 안 먹으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일석이조 맛집 찾아. 여러분들 맛집 고를 때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는 분들 있죠. 오늘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만나애가 소개해드리는 맛집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일석이조 맛집 찾아 함께 가보실게. 더워. 아니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떡해요. 저 미리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찾아왔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엄청 혼남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이 때 아닌 더위에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 몸보신 해야 되거든요. 보양식 드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서 몸보신 가능한가요? 그럼요.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닭곰탕, 닭곰탕, 닭칼국수, 닭 요리가 다 있네요. 근데 잠시만, 닭곰탕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곰탕이랑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닭을 푹 고아서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닭이 보통 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닭을 먹기 좋게 살코기만 발라서 국물에 담아서 내는 요리예요. 노게를 사용합니다. 일반 닭이 아닌 노게를 사용해서 살코기만 발라내서 밥을 말아 먹기 편하게 나온 음식이에요. 와, 근데 주방 진짜 깨끗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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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네. 혼남2 등장. 누구세요? 저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요? 네네. 아니 직접 여기서 다 고아서 찢어서 한다고 들어서 네네. 같이 들어와 봤거든요. 네.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거 육수예요? 네, 육수 내고 있어요. 아니 육수를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밖에 안 보이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노게 뼈로 그냥 육수를 네. 내고 있습니다. 뼈로요? 네네. 뼈만 들어가요? 뼈랑 이제 마늘, 그냥 통후추, 월계수 간단하게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들어가요. 그럼 잠시 얘 뚜껑 닫혀 있는 건 뭐예요? 요건 지금 노게 삶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끓여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노게라고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 맞아?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게는 보통 삼계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좀 부드러운 맛? 그런 맛이 좀 있는 반면에 노게는 쫄깃한 맛?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 그리고 노게 특유의 육향도 있고요. 기본 3시간 이상은 끓여야 되고요. 네네. 그 밑으로 끓여버리게 되면은 질겨서 못 드세요. 기본 3시간 이상은 끓여야 이제 약간 쫄깃한 맛이 나오는 거죠.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닭곰탕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옛날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삶은 닭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는 강원도예요. 어떤 분들은 강원도요? 닭을 올리는 게 강원도의 이제 방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 닭을 찢어서 그 닭 삶은 국물에 넣어서 밥을 말아 먹곤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게 맛있어서 제사가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먹고 싶어서 사 먹으려고 울산 닭곰탕을 검색을 해보니까 닭곰탕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뭘 안 넣어도 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몇 시간 동안 푹 끓였다고 했잖아요. 뼈를 넣고 확실히 뭔가 국물이 조금 깊다고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찢은 닭인데 얼마나 쫄깃한지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저는 퍽퍽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재밌네요. 맛있고. 와, 꽃배기 아니에요? 면이 되게 많은데? 와, 짭조름한 이 깊은 국물의 맛이 면에 싹 배어 있어요. 얘는 김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깨소금도 들어가 있고 갈국수는. 근데 제가 덥다고 이제 들어와서 뭔가 원기회복을 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땀이 나고 약간 시원한 것도 좀 땡기거든요. 뭐 없나요? 이 일석이조라 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네. 여름 별미 비빔칼국수 나왔습니다. 비빔칼국수요? 네. 잠시만요. 뉴페이스가 계속 등장하시는데 누구세요? 저희 애들 엄마입니다. 앞치마에 주한이 할미 적혀 있는데요? 네, 우리 손주. 잠시만요. 그러면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나요? 네네, 둘 다 결혼했어요. 동생분도 결혼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좀 소불고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김이랑 오이랑 양배추. 네네. 쫄깃하죠, 면이. 와, 저는 새콤한 거 잘 못 먹거든요. 달짝지근해요. 딱 제 취향대로. 간이 진짜 잘 배겨 있어요. 면이 딱 먹었을 때. 어머니 한 입 드실래요? 지금 침을 계속 삼키시는데요? 같이 드실래요? 울산에 오시면 닭곰탕, 비빔칼국수 드시러 오세요. 두 번째,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우리 동네 찐맛집 왔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맛있는 냄새가. 안녕하세요. 좀 특이한 게 쭈꾸미랑 제육볶음, 쭈꾸미랑 소불고기. 이런 조합은 처음 보는 조합이거든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불쇼를 직관하는 게 되게 영광입니다. 아니, 셰프님, 그 호텔에서 셰프님으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쭈꾸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쭈꾸미는 제가 호텔에 근무를 할 때 소스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 쭈꾸미를 직접 이제 해보는 걸 생각해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제육 같은 경우는 대천에서 기름기를 좀 빼서 미리 데친 고기입니다. 맛있겠다. 근데 셰프님이 하시면 뭔가 소스도 왠지 직접 다 만드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볶음 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대파, 뭐 생강, 마늘 등을 볶아가지고 카라멜라이징을 시켜서 좀 더 감칠맛을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제육이랑 소불고기도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두 개를 반반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음식을 선택을 할 때 보면은 고기를 먹을까, 뭐 해물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결국적으로는 이 해물하고 고기를 같이 하면은 둘 다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저희가 쭈꾸미랑 소불고기 세트 시키면 이렇게 딱 한 판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한 판이 나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란찜하고 탕수육이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네? 기본이요? 네,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에다가 탕수육이랑 계란찜까지? 네네. 완전 정갈하게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자꾸 새로운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누구실까요? 방금 이제 맛있게 만든 음식 주방장 와이프 된 사람. 어쩐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정말로. 보통은 쭈꾸미 단품만 시켜도 그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상이 푸짐하게 나오는 거는 참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고객님께서 와서 맛있게 먹어주고 배불리 하면 저희는 좋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이 가격에 이 구성이. 일단 저는 너무 좋죠. 불향이 지금 여기 멀리 있는데도 나요. 사장님 방금 제가 빠 하자마자 여기 눈이 떨리셨어요. 보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분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달짝지근한 게 너무 달지도 않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달기지 않는 달달함. 그 갈릭 소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직접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쌈장도 같은 야채를 넣고 직접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사실 소스 없이 먹어도 이 쭈꾸미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갈릭에서 마늘 넣었기 때문에 물론 마요네즈 섞지만은 요거트도 들어가고 해서 깔끔해요. 상큼하고. 네, 상큼해요. 딱 상큼한 소스 맛. 목화솜 탕수육? 네. 고기를 이게 원래 탕수육 길게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정육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옷을 입혀서 바로 튀기는 거예요. 알사탕 같아요. 저는 찹쌀 탕수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보통 탕수육 튀기시는 거 보시면 옷을 입혀서 그냥 이게 전분을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마른 전분,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을 한번 내린 거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한번 전분을 내려서 진흙같이 그래갖고 입혀갖고 튀기는 거예요. 보통 물 같은. 셰프님 이거 다 알려주시는데 괜찮나요? 비법이 다 새나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적당히 컷해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어드릴까요? 네. 입에 넣으세요. 들어가면서까지 불어드릴게요. 역대급 친절한 사장님. 드셔보세요, 이제.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짱이다. 와, 치즈가 거의 눈꽃처럼 싹 다 이때까지 먹어본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 또 저녁 장사 화이팅 하시라고 세 분에서 화이팅 하시라고 이 노래 한 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 투, 시작. 1초라도 안 먹으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기다려. 쭈꾸미와 소불고기 그리고 제육볶음까지. 푸짐한 쭈꾸미 한상 드시러 오세요. 사랑하는 이 도시 대구 그리고 남구의 다양한 명소들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셜 멜로디는요,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입니다. 지역의 청년 뮤지션 그리고 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작곡, 작사, 음원, 제작 등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더플로우라는 앨범은요, 남구의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인 10팀이 함께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니고 좋아했었던 요 남구라는 지역, 현재도 제가 지금 남구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 대구 그리고 남구의 다양한 명소들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조명 불빛 아래 난 노래가 되고 햇살이 살짝 밀려오는 아늑한 카페와 낡은 빛깔 고즈넉한 작품과 쌓인 시간 고요한 길 따라 언덕을 지나 푸르른 숲을 만나고 어릴 때 걷던 시장 속에 반가운 사람들.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봉덕시장에 국밥 골목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국밥을 하나 드시면 이제 같이 있는 저한테도 이제 국밥 한 그릇을 조그맣게 이렇게 주시면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식당 아주머니께서 나눠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도 이게 어색하게 걷는 게 눈에 보여. 맞아. 광식이 나오는 장면 얼마나 진짜. 영상 나는 이렇게 딱 멋있게 이제 딱 찍었지. 저는 감독님이 강냉이 들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예고편에 잠깐 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 대구에서 계속 자라서 이제 왔고 그동안 10대 때
여기서 남구에서 음악을 배우고 지금은 또 음악으로서 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촬영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다녔던 거리들 보면서 뭐 추억도 생각하고 노래도 그거에 맞게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미설 거리가 예뻤어. 되게 예뻤어. 한 17년도, 뭐 16년도 요때 이제 하시던 선배님들은 그래도 버스킹만 나가도 돈 벌고 뭐 지역에 행사도 많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다니고 보여주고 싶은데 설 자리가 없는 그쵸, 게 다양한 행사를 못 다니니까 그게 좀 아쉽죠. 특히 이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뭔가 자기네들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홍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처음 공연을 했을 때는 이제 대구 시민들 시선이 대구에서 지역에서 노래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식으로 이제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막상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환호성과 네 화이팅, 아 너 노래 잘한다, 너는 어디 가서도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래도 대구에서 음악을 하는 게 좀 더 힘이 좋고 네. 거리의 조명 불빛 아래 난 노래가 되고 골목길 사이 오래된 음악과 극장 대구 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들이 사실 지역 뮤지션으로서 자생하기 힘든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의 기회가 더 있고 뭐 조금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서울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한 몇 년 정도 서울에서 살면서 음악 활동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시원한 바람마저 달갑지 않은 날 내 음악 소리마저도 소음이 되는 밤 비추는 가로등도 거리의 낙엽들도 다 좋진 않아 대구의 밤보다. 대구의 밤이라는 곡은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의 기억들을 조금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막상 올라가 보니까 대구나 제가 있었던 고향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서울 생활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외롭기도 했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수 밤바다나 뭐 양화대교 이런 이제 지역과 관련된 노래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이 지역 대구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곡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톤 좀 맞춰보고 걸어봅시다. 일단 바로 한번 해볼게. 예. 대구 49길에서 음악하고 있는 루트 49입니다. 어떤 장르에 구애받는다기보다는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이제 다양하게 저희의 청춘을 이야기하는 그런 팀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리더십이 있으셔가지고 모든 저희 팀 내적인 부분에 항상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일단 음악을 너무 잘하시니까 웬만한 전체적인 음악적인 틀을 항상 형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모든 저희 음악이 프로듀싱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형님이십니다. 형님 맞죠?
되는데. 아니, 막강 위험해. 기사시다가 손이 딱 붙었고.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취소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도 있고. 하필 또 감독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합니다, 진짜. 저희 같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이런 무대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순간들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취소가 돼서 뭐 이 무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무대들이 좀 생겨서 저희 루트 49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더 대구와 관련된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